사람이 몸으로 느끼는 고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바로 춥고 배고픔일 것입니다.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하죠. 요즘 등 따시고 배부르다. 좀 힘들 때는 좀 춥고 배고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춥고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이 큰 고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추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자연은 추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낙엽이 아름다운 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낙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영하 5도의 기온으로 떨어지면은 엽록소의 생산을 중단하는 살아남기 위한 어떤 뽐내기의 과정이죠. 식물은 잎을 떨어뜨리고 줄기를 마르기까지 하면서 그 생명력을 보존을 합니다. 동물은요, 아주 좁은 공간에 몸을 최대한 움츠기고 겨울잠을 자죠. 여러분들 겨울이 되면은 이불에서 나오기 싫어하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겨울잠을 자는 것이죠. 이 생체 모방학을 현장에 적용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저희 어머니 최덕희 여사였습니다. 아주 추운 지역에서 추운 그 집에 살고 있는 저희 조카들을 위해서 난방비는 꽤 많은 비용이 나갔으나 집에 단열이 잘 안 되는 관계로 감기를 달고 사는 저희 조카들을 위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들의 그 추위와의 표면적을 최소화해서 집 전체가 아니라 아이들이 자는 수면 공간만의 공간을 재봉틀로 만들었습니다. 우아하시지만 여러분들이 2달만 지금 재봉 학원에 등록하셔서 배우시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아주 심플한 모델이죠. 조카들을 여기에 재웠는데 그 다음날 와우, 이 조카들이 이불을 덮지 않고 너무나 따뜻하게 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무 기뻐서 평소에 나누기를 좋아하는 어머니께서 몇 개를 더 만들어서 평소에 춥게 지내는 거제도와 영덕과 친구들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연락이 오는데 친구들이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 우리만 써서는 안 되겠고 우리 동네 독거노인분들이 한 100명 되니까 만들어 보내달라는 전화가 옵니다. 평소에 마지막 분단 국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소셜 벤처를 해야겠다. 그냥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세상을 따뜻하게 멋지게 만들면서 비즈니스하는 소셜 벤처의 꿈을 가지고 있던 저는 어머니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단 이거는 저희 누나 가족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50년간 과도한 화석 그 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기후변화, 한파, 폭염 등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었고 지속적인 난방비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 빈곤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세터민 친구들과 같이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북한에는 어떻게 난방을 하냐? 하더니 대답이 북한은 난방 못합니다. 딱히 난방할 재료가 없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들은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와 북한과 몽골과 전 세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솔루션이다. 같이 그 세터민 친구와 고민하였고 그 친구는 지금 통일 이후에 바이만 북한 지사장으로 가려고 물류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만들었고요. 문학을 전공한 제가 특허까지 등록될 정도로 마음을 쏟았더니 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만들어서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았는데 그 전기장판 정도의 최소한의 난방으로도 방안 온도를 10도를 올리는 그 결과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해에만 전국의 에너지 빈곤 가구 한 1000가구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가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난방 텐트를 들고 전국을 뛰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발로 갔던 가구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집입니다. 안산에 한 산골에 있는 집이었는데 주소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그냥 오래된 집에 아무런 난방 없이 몸이 아픈 할머니가 그냥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방문하면서 지자체와 같이 협업하고 난방 텐트를 설치를 해드리고 몇 분 안에 그 따뜻함에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거는 사업을 넘어서서 사명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저희 회사 식구가 12명이 있는데 전 단 한 번도 이 친구들에게 야근해라, 열심히 해라는 말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다가 이 친구들의 눈빛이 약간 흐릿해지면 같이 손을 잡고 강릉,
포항, 그리고 축제 시내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갑니다. 하루만 설치를 하고 나면 이 친구들 눈에서 불이 나옵니다. 불이. 그러면서 내가 디자인을 하고 내가 전화를 받고 내가 박스를 접는 이 일이 내가 열정을 다하면은 김민욱 대표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취했던 사람들의 이 취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더 많은 사람들 따뜻하게 하는구나. 집에를 안 갑니다. 제가 저녁 있는 삶을 좀 살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집에 안 가고 며칠 전에도 저녁 밤늦게 헤어지면서 서로 문자로 꿈나라에서 만나자 이런 꿈나라에서 만나서 연구개발합시다 이런 피드백을 굉장히 전략적인 저희 방법이죠. 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에너지 빈곤 가구에게 선물하는 것이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을 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추우니까 이거 쓰세요. 이거 쓰면 따뜻합니다. 그냥 쓰세요가 아니라 누구나 사용하더라도 그 집이 굉장히 어떠한 가구고 어떠한 형편에 있던지 간에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서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인한 제품들이 정말 재밌게도 에너지 빈곤 가구를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강남 엄마 카페에서 이게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가가 높아서 기존의 유통 채널에 제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은 저희들 그 최소로 잡아놨고 원가는 이게 100% 국내 생산이다 보니까 상당히 높아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판매할 수 있도록 창을 만들어 뒀는데 지난해에만 저희 홈페이지가 3번이 다운이 됐습니다. 물론 용량이 작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된 거죠. 예. 너무나 재밌는 것은 강남에 도곡동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그 주상복합에서 저희 난방 텐트를 한 가구에 5개씩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고객님, 저희 난방 텐트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사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주상복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 굉장히 춥답니다. 난방비를 온 가족이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난방비가 혹시 살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몇 개씩 사시는 겁니다. 와, 그래서 저희가 이건 새로운 에너지 빈곤 가구다. 그래서 열심히 마케팅을 했습니다. 특히 뭐 해운대 마린시티에 주상복합 사는 분들 시원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겐 넉넉하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 제가 바이마미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주시고 또 요청하는 분들도 있어서 매년 수백 가구에서 올해는 한 1000가구 정도는 무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 이것은 체계바라 선배가 다시 와서 박수 칠 만한 이건 혁명이다. 있는 사람들에겐 받아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나눠주는 이런 아주 위대한 혁명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쁘죠? 네. 제 사진인데요. 네.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발표하실 김정태 대표님과 함께 2년 전에 몽골에 갔습니다. 가서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영하 40도나 되는 추위에서 그 7, 8개월 되는 그 겨울 돈이 있으면은 빵을 살 것인가 석탄을 살 것인가 고민 속에서 그 배고픔의 그 고통보다는 그 석탄을 선택하는 그 아이들의 그 눈빛을 보면서 몽골에 대한 시장을 보고 돌아왔고요. 그리고 제 아들이 아니고 몽골의 고객님이십니다. 지난달에는 몽골에 가서 또 100가구 이상 경상북도와 같이 가서 난방 텐트를 지원하고 왔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전 세계 호주, 영국, 미국 등의 좋은 어떤 피드백들을 받고 새로운 어떤 난방 솔루션으로 에너지 빈곤 가구가 아니라 다양한 어떤 가구 구조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 솔루션, 난방비를 아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해결하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겨울부터 봄까지 굉장히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지역 그 난방이 시작될 때 사용되는 석탄으로 인한 산화 찌꺼기가 12시간 만에 우리나라로 불어옵니다. 얼마 전에 환경부 담당자들하고 미팅을 했었는데 이런 미세먼지는 한 30년 정도 잡기가 참 어려운 그런 고통이 있다라는 피드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서울혁신상이라고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혁신적인 활동을 한 기관에게 주는 상에 초청이 되어서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선에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맑은 공기를 원하십니까? 저희가 중국의 전 인민들에게 난방 텐트를 보급해서 그분들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그 산화 찌꺼기를 최소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맑은 공기를 선물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박원순 시장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희는 부산에 소재한 기업입니다. 예, 아주 혁신적이죠? 서울혁신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주최 측은 아직 저희가 부산팀인 걸 모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중국의 전 인민들에게 보급하고 싶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참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20, 30년 전만 해도 상당히 봉제가 활성화되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싼 인건비, 한 푼이라도 더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서 중국으로 그리고 베트남으로 인도네시아로 지금은 그쪽도 비싸다고 해서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아주 값싸고 질 좋은 옷들, 세계적인 브랜드의 옷들의 대부분이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4월 24일 2013년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방글라데시에서 건물이 붕괴되는 위험을 캐치를 하고 경찰이 피신하라라고 건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공공기관이나 은행들은 도망을 갔죠. 그런데 한 공장, 그 인건비가 가장 한 달에 2만 원밖에 되지 않는 그 공장의 공장주는 그 사람들을 못 나가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폐쇄하고 끝까지 일을 시켰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무너졌고요. 세계 최고의 산업재해라고 하는 이런 불상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인재라고 하죠. 어쩌면 우리가 누리는 이런 값싼 옷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고통이 동참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제가 부산에서 여러 그 봉제 공장들과 협업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시작한 게 협력업체 공장에 우리 이모들에게, 어머니들에게 명함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 명함을 만들어 드렸어요. 개똥이 엄마, 양산댁이 아닌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렸고요. 그리고 생산이 시작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모시고 부산에서 가장 맛있는 오리고기집을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갑과을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데 저희가 돈을 주고 일을 맡기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갑과을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에게 오리고기를 사드리고 어머니 같은 그분들을 모시고 노래방에 가서 나훈아의 무시로를 불러드립니다. 그럼 그분들이 찾아뵀을 때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한 땀 한 땀 만드는 걸 저는 느낄 수가 있고요. 저는 그 따뜻한 마음이 고객들에게도 전달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비즈니스, 여러분 그냥 엄마가 한 어머니가 할머니가 손주들을 위해서 만든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고 그리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서 지구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잡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자본주의의 가장 권력을 가진 기업의 목적은 이익이라고 정의하는 이 시대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싶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익이 아니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더 즐겁게 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고 이익은 따라오는 것이다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업들, 영혼이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그런 소셜 벤처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소셜 벤처에 뛰어드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